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창원, 마산의 경남대 앞쪽이 침수가 항상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무릎까지 잠겼다, 어디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만조하고 겹쳐서 바닷물, 하수도로 나가는 물들이 바다로 나가지를 못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태풍 매미 때라든지 루사 때라든지 이럴 때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나간 것 같고요. 저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은 총칼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예하게 이데올로기 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서 오늘 1205원 정도 마감을 했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라든지 외환시장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불안한 상태에 있죠. 최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먼저 꺾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창원도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소도시도 아닌데 여기서는 미분양이 절비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상가들이 공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장들이 폐업을 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나왔는데 허위 매물이 많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작전 세력들이겠죠. 이 부분들은 분명히 단속을 통해서 제재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돈의 출구가 없다.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드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경기 침체, 그리고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계 신용등급 회사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도 하락을 전망을 하죠.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알바, 쪼개기 알바 이런 거 이외에는 실제적인 실업률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청년들도 올바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인근 공장들이 가동률이 굉장히 적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죠. 가까운 알아듣기 쉬운 예로 편의점이 작년 한 해만 2,000개 이상 폐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자영업자들이고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마저 취업 자리가 다 이런 거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확대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업종이 많고 경쟁이 과다하다 그렇더라도 시장에 맡겨두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사회 구성원인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참 안 좋죠. 그 다음에 수출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0.4% 안 될 것이다 얘기하고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전부 다 1%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는다는 것은 1%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실업률과 더불어서 자살률이 증가를 한다고 그러죠. 국내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를 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IMF 때보다 더한 자살률 증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유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토지 보상금이 올해 뭐 하고 내년에 하고 이 제대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대요. 몇십조, 뭐 40조, 5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대토라 그러죠. 다른 토지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갈 데 없는 돈들이 주식도 불안하고 뭐 투자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 안전자산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잠시 언론에서 잊혀졌는데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민주당 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이죠. 이쪽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토지 국유화를 조금 더 미화해서 나타내는 거가 토지 공개념 그런 정도거든요. 국가가 토지를 뭐 소유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개인이 토지를 소유를 할 수는 없고 50년, 100년 장기 뭐 임대해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겁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하고는 생각하고 있는 거랑 가치랑은 전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침체가 되고, 어쩌면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의 과정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본도 부동산 시장이 한때는 계속 불패신화였단 말이에요. 끝없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50%, 60% 하락하는 집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집값이 하락을 하고 공실률이 늘어나고, 물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들이 많이 없고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출산율도 지금 사상 최저죠. 근데 뭐 또 어떤 분석에서는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해 필요한 뭐 공급량은 5만 가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3만 가구, 3만 5천 가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결국은 그건 뭐지 해가지고 하나 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조국 법무장관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것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걸 가지고 거의 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전 상태 맞죠? 뭐 너무 이렇게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연쇄 살인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크나큰 뭐 도박 얘기도 나오고 뭐 연예인 관련 얘기도 나오고, 그 어떤 큰 이슈들이 나와서 덮으려고 해도 안 덮이죠. 백약이 무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정보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정보를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자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보가 빠른 분들이 조국 정국이라든지 지금 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덮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겠습니까? 화폐 개혁.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건을 터뜨리면은 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온 국민들에 다 해당되는 얘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준비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준비를 하고 한 게 많으니까 그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지금 모든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뭐 서울에 살아보지도 않은 놈이 뭐 이런 서울 집값 얘기를 한다 할 수도 있는데, 뭐 잘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99년도 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서울의 잠실 1단지 신천역 앞에 있죠. 거기서 살아봤거든요. 갑자기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가 가는데, 금에 대해서 부의 이동이 생길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99년도 말에 제가 잠실 1단지에 서울에 직장을 구하고 거기에 처음 취직을 했는데, 잠실 1단지 거기 보시면은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인가요?
재건축을 해야, 지금 재건축을 다 했죠. 그 아파트가 그 당시에 매매 가격이 1억, 1억 300, 1억 500이었어요. 전세 가격이 3천만 원 이랬거든요. 정말 작아요. 10평이라 그러는데 실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되겠죠. 6평, 뭐 7평 이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집은 막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뭐 영분색이나 이런 홍콩 영화들 있죠. 허물허물한 이런 데에서 사는데 이 아파트가 1억이 넘는다. 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죠. 촌놈이. 그 당시에 마산이 본가가 있었는데, 본가 근처나 옆집에서 보면 2층짜리 건물 있죠. 대지 한 45평, 48평. 여기에 2층짜리 건물 단독주택이 한 1억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마산도 굉장히 좀 큰 편이었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상이니까. 근데 야, 이게 이렇게 비싸다. 그냥 전세 살고 말지 이렇게 했는데, 그 어느 정도 세월 살다가 1년, 2년 있다가 전세, 집값이 올랐다고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500만 원 더 올려드리고 다시 계약을 하고 조금 살다가 2002년 말에 거의 이제 내려왔어요.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집값이 나올 때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됐다고 그랬어요. 집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 야, 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내려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큰 도시들로 해가지고 퍼져서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을 나중에 공부해보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많이 붙잖아요. 붙어버리면은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내려오고 나니까 뭐 조금 있으니까 5억, 6억, 7억, 10억. 재건축하고 나서 뭐 얼마간의 돈을 더 입금을 했겠죠. 그럼 다시 분양받아. 지금은 얼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10억 이상 하죠. 15억씩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잠실 1단지 그쪽에 해가지고 들어선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인가요? 실제로 막 물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지금도 비가 오는데 침수가 되고 막 사람이 살기 힘든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하고 현대그룹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 두 분을 불러가지고 이거 물 해결하는 방법 찾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댐을 하나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하고 현대하고 막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막 전국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삼성의 가용 인력들을, 능력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따고 삼성에서 댐을 건설했어요.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은 그 전부 지시를 내릴 때 뭘 했냐면은,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사에 대한 낙찰은 삼성에서 맡게 되고 댐을 건설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강남이 더 이상 침수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한강 다리들이 생기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죠.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있는 코엑스하고 그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현대백화점하고 막 이런 쪽을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지금 뭐 현대가에서 또 부동산이 많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 드리는 얘기 핵심이 뭐냐면은, 이 돈들이 이동을 해요. 갑자기 어디 있다가 어디가 발전하면서 집값이 급등을 하고 부가 급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도 이제 금하고 은을 통해서 그 부가 이동을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해가지고 뭐 물 들어오는 그런 땅들이 지금 엄청나게 뭐 노른자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이제 노른자이 땅들이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 집값 이상급등하는 게 뭐 허위 거래라는 얘기가, 허위 매물이나 허위 거래라는 게 아니면은 화폐 개혁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그 서울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상, 시골 촌놈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면서 봤는데, 롯데에서 만든 최고
층 빌딩 있잖아요. 롯데호텔 시그니엘인가 레지던스인가 거기 있는데, 유튜브로 보는데 356평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56억인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실 보니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헛된 제가 꿈을 꿔봅니다. 제가 유튜브 광고 수익에 성인이 나가지고 정말 몇십 달러, 몇백 달러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한번 모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목표를 잡고 그 목표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꿈을 항상 꾸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300만 불 정도는 만들어야지. 왜 300만 불이냐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 36억이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미국에서 300만 불 정도면 집은 하나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우스개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그거였는데, 오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3천만 불로 제가 바꿨어요, 목표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허황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꿈이니까. 그리고 뭐 국내에서 가장 핫하다는 보람TV 애기 노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한 달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30억, 40억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저도 못할 거 없죠.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게 10분의 1이라 따라가면 만족을 하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야 저도 힘이 좋고 이럴 건데, 지금 뭐 엊그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또 오늘 또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락을 허락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냥 오를 수는 없죠. 근데 쭉쭉쭉쭉 올라가면 저도 이제 힘이 생기고, 떨어지면 또 힘이 빠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도 엊그제, 저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회가 3개월마다 이 메인 매출을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고 막 긴장이 되는데, 어제 9월 30일 날 엊그제 마감한다고 또 무리하게 부가세를 많이 내기 싫어서 또 매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고점에, 제가 매입이라는 거는 본사, 한국건설에서 본사를 통해서 주문을 넣어서 물건을 산다는 얘기예요. 느낌 이상한데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가세 많이 내기 싫어서 한 3억 정도 그냥 살 필요 없는 걸 샀어요. 폭탄 맞았습니다. 저도 한 3, 4% 맞았어요. 다시 이제 오늘 회복되어 있는데, 저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더 중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갑니다. 뭐 얼마 없지만은 제가 가진 금들이 하루 이틀 몇 %씩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몇 천만 원이 하락을 했네, 몇 억이 하락했네 생각하면 제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별개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부동산처럼 부의 이동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오면 돼요. 주식이든 뭐든 뭐 따라가기도 힘들고, 지금 현재 제가 있기까지 가장 힘든 2010년, 11년 이때 막 시작을 했거든요. 이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이거 또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오늘도 이 내용이 또 이렇게 쳐놨는데 이거는 다음 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나를 찾는 사람들, 배 대표와 티타임, 이 자리에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서 서로 차 한잔 하거든요. 이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왜 저를 찾아오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꿈꾸어야 될 미래는 분명히 크게 있거든요. 어느 지점에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소신에 맞게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되니까 어느덧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금을 어느 정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소리 분명히 듣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